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9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글자, 즉 천간 다섯 번째 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일단 무라고 하는 것 양토에 해당이 되죠. 양토, 양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된다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에 비해서 매우 진기하는 성질, 그 다음에 진취적이고 강렬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음토인 기토는 무토에 비해서 이제 그 성향 자체가 매우 약하고 유연하고 이렇게 비습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기토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라고 하는 것 고항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고항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매우 넓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토는 어떠한 토냐면은 매우 높은 토, 그 다음에 매우 넓은 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산이라든가 산맥을 뜻하는 것이고요. 넓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드넓은 평야라든가 아니면 평원 같은 거 있죠. 뭐 평야나 평원이나 뭐 거기서 똑같은 거기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연 이런 거는 그냥 조금 걸어가면 자전거 타고 한 10분 정도 가는 그런 들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국 대륙 저쪽 만주 벌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뭐 기차 타고도 좀 한참 갈 수 있는 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좀 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광활한 그러한 평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저쪽 가게 되면 뭐 산악인들이 이제 올라가는 뭐 14자 이런 거 큰 높은 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맥으로 보더라도 뭐 태백산맥, 뭐 촬영산맥, 우리나라 이런 큰 산맥도 있고 아니면 저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그런 큰 산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무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좁게 살다 보면 무토라고 하면 지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무토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평원이 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산맥을 어떻게 하면 용도가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무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나한테 산이 있어요. 그 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겁니까? 그냥 냅둘까요? 그냥 뭐 풀이 자라든 뭐가 자라든 멧돼지가 와서 땅을 파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만 놔두진 않을 겁니다. 그 산도 용도가 있게끔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은 생명력이 있어야지만 용도가 있겠죠. 물론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명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인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내지는 그 안에다 지하 도시를 만든다거나 이런 좀 약간 과학적인 그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게 되면 공상과학적인 이런 인간적인 두뇌로서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자연적인 이치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땅 있으면 개발하는 해야 돈을 벌겠지만은 꼭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있다거나 산이 있으면 일단은 그 산을 어떻게 돼요?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산림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넓은 들판이 있다거나 평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공주갑부라든가 저쪽 하게 되면 뭐 그 경주갑부 최부자 이런 사람도 있었죠.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거기다 대고 벼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작물도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곡식을 재배하는 것으로 쓸 수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산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산에서도 여러 가지 동물들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면 뭐 거기서 뭐 들짐승도 잡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뭐 석유 이런 걸로 난방도 하고 뭐 전기불을 쓸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쉬운 말로 아궁이에 땔감 없었으면 겨울에 난방을 못 했잖아요. 나무가 필요한 거고요. 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과실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겠고, 그죠?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깃들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돼? 주 목적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산이 좀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조금 개발을 뭐 집을 짓는 개발이 아니라 그냥 막 잡목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하고요. 좀 좋은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편백나무라든가 적송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참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쓸만한 나무들을 빼곡하게 심어서 큰 숲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풀들 약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터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산삼이라든가 뭐 자연에서 물론 사람이 뿌렸다 하더라도 자연에서 이렇게 크게 되면 이제 뭐 사람이 뿌리는 자연 산삼이 되겠죠. 그런 거 더덕 같은 것도 이렇게 심으면 좋겠죠. 그거는 이제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큰 산, 굉장히 큰 들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옛날로 말하면 땅 부자고, 땅이 일체 산업되는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어떤 흙이라든가 땅으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는 양토인 무토라든가 음토인 기토라든가 똑같은 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똑같지만은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양토인 무토는 굉장히 광활한 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해서, 무토에 비해서 매우 작은 뭐 분토라고 하죠. 작은 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약간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습토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성향 자체는 매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어디 있냐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중하다. 이 후중하다라고 하는 건 후토라고 해요. 후토. 그래서 후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 두텁다라고 하는 거죠. 두텁다, 두껍다. 자, 땅이 높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이고요.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땅에 있는 흙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중하고 두껍고 무거운 땅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칠살이 어떻게 돼요? 감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큰 나무가 뿌리를 그 넓은 땅에다 팍 내려받고 큰 나무들이 좀잘 자라야지만 땅으로서의 용도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야지만 그 후중한 땅들이 어떻게 돼? 큰 숲을 이루게 되고, 내지는 넓은 들판에서 많은 곡식들이 자라나고 나는 그러한 형상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토가 왕하게 되면, 무토가 세력이 있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일 먼저 소토해주는 공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칠살 간목만 있어가지고는 간목이 무토를 이렇게 제어할 수는 없겠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도 촉촉해지고 나무도 물을 먹어서 어떻게 돼요? 무토 자체를 소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햇볕이 있어야지만 나무도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도 영양분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어떻게 돼요? 물만 있고 햇볕이 내리쬐지 않으면 땅이 썩어버립니다. 그죠? 아스팔트 밑에 햇빛을 보지 못한 그러한 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물만 있고 햇볕이 없기 때문에 아스팔트 걷어내고 하면 그 땅들이 되게 보면 햇빛을 못 받아서 많이 썩죠. 옛날에 청계천 같은 거 복원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연적인 개천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복개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햇볕과 물이 같이 있었던 좋은 개천이었는데, 그걸 이제
도시 개발한다면서 이제 그거를 복귀해 버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청계천을 다시 복원해서 그것을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 땅도 썩어 있겠고요. 그 안에 냄새도 나게 되겠고, 그런 데서 자라는 곤충이라든 벌레 같은 건 뭐야? 다 이상한 좀 약간 해로운 그런 잡균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거,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만 있는데 햇볕을 받지 못하면 땅이 썩어버린다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 내일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햇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용도에 따라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야지만 좋은 것이고, 기토는 굳이 간목을 써 소토하고 그런 공력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 필요한데 무조건 사시사철 간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간목이 왕했을 때는 아니야, 무토가 왕했을 때는 간목이 필요한데 무토가 좀 약했을 때, 신약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은 반드시 인성화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 해서 이거를 통관시켜 주어야지만 용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특징,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무토가 태어난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태어난 원령,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이죠.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원령이라고 하는 거죠. 원령.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 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춘하, 추, 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우리나라가 춘하, 추, 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좀 구별이 되는 나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적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극, 북극 같은 경우는 계절이 이제 추나추동의 구분보다는 이제 한쪽 계절이 많이 치우쳐져 있죠.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경우는 겨울이 좀 위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뜨거운 좀 화의 기온이 너무 강한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위시한 그쪽 위도 어디에서 어느 정도가 되게 사시사철이 좀 명확한 그런 계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 자체가 이제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많이 이제 무뎌지고 있죠. 봄인 듯 하면서 바로 뜨거워지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가을인 듯 하면서 바로 이제 추워지는데, 겨울도 옛날처럼 이렇게 춥진 않죠. 그래서 자꾸 계절이 이렇게 좀 구분이 많지 않죠.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겨울 같은 경우가 3일은 엄청 추운데 또 4일은 약간 온기가 있는 그런 것이 좀 명확했던 그런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봄은 매우 뜨거웠고, 그렇게 막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도회지화 되다 보니까 도심지는 매우 뜨거워요. 그죠? 아스팔트라든가 또 도회지 같은 경우에는 열기, 그죠? 에어컨을 크게 되면 방은 뭐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외부로 열기를 뿜다 보니까 도심지를 굉장히 좀 뜨겁죠.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산골 가게 되면 밤 같은 데는 선풍기를 안 켜도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것이 이게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계절에서 중요한 것은 추우냐 더우냐에 있어요. 특히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가장 큰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이냐 가을이냐는 크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추우면 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우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봄, 가을은 같은 경우는 뭐 좀 사람이 신체가 좀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 가을에는 좀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봄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좀 빨리, 저 같은 경우는 열이 많으니까 조금 봄이다 싶으면 바로 반팔 입고 그러는데, 제가 군 생활을 예전에 제주도에서 했을 때는 제주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뭐 3월, 4월만 돼도 겨울 같은 경우도 밤에 바람이 불면 따뜻한 바람이 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는 방위는 아니었고요. 방위는 아니었고 제주도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방위병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는 방위병들이 있었는데, 한 방위병은 그 제주도에서 5월까지 내복을 입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4월, 5월만 돼도 긴팔 못 입습니다. 더워가지고. 해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원령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 안에는 이런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난조습의 그런
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원령에 따라서 일간이 변하는 것이고요. 원령에 따라서 사주도 변하고 원령에 따라서 대운, 세운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계절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변하고 동물도 변하고 식물도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도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중에서 중요한 두 글자 말씀드렸죠. 항상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버릴 수 없는 글자 한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의할 때마다, 일진 강의할 때마다 맨날 뭐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일간과 월령,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신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뭐 초가을이죠. 가을 입추가 지나면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식하게 맹추, 그다음에 초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맹추, 초추를 이렇게 그냥 또 계속 말씀드리냐면, 책을 볼 때 있잖아요. 그냥 번역서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신월 가을이다, 뭐 초가을이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약간 고서 내지는 한자가 포함된 이런 글자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초추는 알겠는데 이 맹추는 뭐야? 이건 뭐 사람 욕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거든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이야 많겠지만 한자를 몰라서 고서를 보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한자를 계속 이렇게 익숙하도록 보면 볼수록 이제 뭐야, 추나 추동도 한자가 저렇게 생겼구나, 한난주 한자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원서를 볼 때도 한자가 이렇게 생소하거나 두려움의 존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계속 그리고 이제 그 한자에서 나오는 어떤 용어라든가 단어들을 제가 계속 뭐 살중신경이네, 뭐 이렇게 뭐 신왕제왕이네, 이런 글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명리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봄은 모기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겨울은 수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은 화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금이 왕한 금왕절에 해당이 되는데,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금이 수를 생하게 되죠. 그래서 금생수 하게 되니까 이 신월은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도 세력을 얻는다.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병지라서 약해지고, 금수는 진기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토가 왕했기 때문에 금수가 약했던 반면, 신월, 6월 이렇게 가게 되면 금수가 왕해지는 반면, 이전에 세력을 얻었던 화토는 약해지게 되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삶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항상 왕자는 없죠. 저기 세렝게티라든가 이런데 동물들, 사자라든가 호랑이들 이렇게 사는 때 보면은 이제 특히 호랑이는 단체 생활을 안 하지만은 사자 같은 경우는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네들이 단체에서 우두머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숫사자가 이제 대장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권력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이제 밑에 이제 다른 숫사들도 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 대빵이 세력이 좀 떨어졌다, 힘이 좀 약해졌다 하면 치고 올라오는 것이 또 세상사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화무 11홍이요, 뭐란 말도 있잖아요.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 자, 권력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항상 젊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게 되면 때가 되면 다 늙게 돼 있고 병약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봄은 목기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 여름은 화토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 화토가 왕하면 반대로 금수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신유월 금이 왕해질 때는 반대로 화토도 약해지만 금이 왕할수록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또 목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어떤 것이 왕하고 어떤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왕약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즉 사주의 중화를 얻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이 어떻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이치만 좀 알게 되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만 않은 것이 또 이 사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좀 어렵다 하더라도 꾸준히 들으면서 꾸준히 날마다 조금씩 포기하고 한 달 안 하다가 일주일 열심히 하고 또 2달 안 하다가 또 한 달 또 열심히 하고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날마다 30분씩 강의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이렇게 강의를 만들면서 딱 저도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돼요? 날마다 30분씩 듣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지식적인 것 이제 계속 귀를 듣다 보면 이게 쌓이거든요.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실타래가 이게 풀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엉켜가지고 안 풀리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한 매듭이 딱 풀림으로 인해서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답답하고 뭔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자는 결국 마침내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 화토는 약하고요. 금수는 진기한다. 금수가 진기한다는 게 왜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후 자체가 약간 서늘해지고 차가워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 금수가 왕해지는 거니까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무토 자체는 약한데 금이 왕해지게 되면 금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이렇게 빼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 자체가 매우 약한 중에 더더군다나 약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고요.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예요? 기운이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차가워지는 것하고 똑같죠. 어느 정도 씨앗이 발화가 되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려면 땅이 차갑고 땅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안 해요. 사람들도 겨울에 반팔만 입고 밖에 나가서 추우면 어떻게 돼요? 웅크려들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따뜻해야지만은 움직임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은 그냥 겨울잠 자거나 일을 안 하는 거고요. 봄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뜻해지게 되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양의 어떤 조화인 것이죠. 밤이 되면 들어가서 쉬는 것이고요. 낮이 되면 나와서 일하는 거죠. 물론 현대 사회는 뭐 전기불 밤에도 항상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으니까 뭐 주야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됐지만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들어가서 쉬고 해가 나면 어떻게 했대요? 모든 나와서 일하고 해서 모든 기준이 해에 있었죠. 해 떨어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명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자연의 이치 속에서 생각을 해야지만 빨리 좀 이 명리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수가 왕해진다라고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이 왕해지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수의 기운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 토가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고 일간이 차가우니까 약한 무토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허한 무토의 기운을 실하게 조금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차가우니까 땅을 어떻게 돼요? 온토한다 그러죠. 온토. 땅을 약간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만물이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무토 일간이 신월이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를 봐야 된다. 화가 있어야지만 이 화는 화생토 하게 되죠. 화생토 해서 화가 토를 생해주게 되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또 조후하는 그런 용도도 있게 됩니다. 가을에 서늘한 그러한 숙살 기온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차가워진 무토를 온토해주게 되면은 무토에서 자생하고 있는 동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물들도 또 활동할 수 있는 온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정리를 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서늘한 기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화 중에서도 정화라기보다는 편인인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육친으로 봤을 때는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행상생상극의 이치 그 다음에 일간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 화가 필요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필요로 하는 때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후의 용도로 쓸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의 용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무토가 실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후가 해진 연후에는 수라고 하는 것, 즉 개수 같은 것이나 임수 같은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토가 마른 토를 약간 촉촉하게 윤토할 수 있겠고요. 윤토 그런 연후에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무토를
이제 무토가 실해졌기 때문에 무토를 소토하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병화가 있느냐. 다음으로 개수를 얻었느냐. 병화 개수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간목이 있느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병화 개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간목만 있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무토가 상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용신으로 치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고서는 필요 없고 용신 개념, 격의 개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이 옛날 고서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름 이치라고 하는 것이 나름 정갈하고 정연하게 이치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다음에 육친이라든가 통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느 육친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 어느 육친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겠다. 어느 대운으로 가게 되면 내가 재물을 얻을 수가 있겠고 어느 대운으로 가면 오히려 재물을 잃을 수가 있겠다. 이게 나오는 것이지 뭐 격용신 필요 없다, 뭐 고서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는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자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고 생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자,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토가 양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주의 격은 식신격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간인 무토와 월지인 신금만 놓고 봤을 때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격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명식과 같이 오늘 명식과 같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궁에 장생된 중기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다시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양토인 무토가 양수인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재성이지만은 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제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식신인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생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뭐 식신격, 편제격, 식신생제격 뭐 다 좋습니다. 물론 격을 가지고 직업을 논할 수도 있겠고요. 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 성격도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격 용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약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왕해서 편제격, 식신생제격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죠. 약하다. 일간이 약하다예요. 일간이 약해서 식신도 감당을 못하고 재성도 감당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설기과다 내지는 설기태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설기태과, 설기과다. 일간이 약해서 일간의 기력이 약해서 식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한 일간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글자보다는 인성인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공력이 있는데 병화하고 정화의 공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성 병정화가 없을 때는 뭐 같은 토, 진술충미토라든가 뭐 무기토라든가 이런 것이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 자체를 이때는 생조해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신 내지는 방조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지에 술토가 있죠. 술토 이렇게 되면 무술 일주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알고 있기를 부부가 해로하기 힘들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사주를 본 경우에도 경신일주인 사람을 봤는데 그러면 경신일주도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부부운이 안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사주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것이지 일주만 놓고 부부운 안 좋다라고 하면 부부운이 좋은 사람들은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사주 전반적인 8글자의 짜임새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까지를 놓고 봐야지만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사주 원국도 다 보지 않고
글자 한자 연지만 놓고 뭐 띠동갑이니까 어쩌고 뭐 합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고 이렇게 보는 것은 사주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무술주도 간여지동이라 물론 부부 운이 불리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 간여지동인 특히 오늘같이 무술일주라고 해서 부부 운이 100%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차고 큰 과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보고 그런 식으로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같은 이 사주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잘 보세요. 연주에 기해가 있죠. 그 다음에 임시 있죠. 무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가지고 약한 중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연지에도 해수가 있습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 무토 입장에서 편제라서 재물을 많이 얻는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 술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설기과다해서 저 왕재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손재를 볼 수가 있겠고 사업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 신월의 식신과 이 왕한 재성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연간에 있는 기토는 어떻게 돼? 음토인 기토는 왕수를 감당할 여력이 없죠. 제방할 수 있는 것은 무토라든가 이런 양토가 있어야지만 왕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이지 기토 가지고는 도와주려고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잘 되지 않죠. 이 사주는 오히려 간여지동이 돼서 술토를 얻은 것이 오히려 이 사주는 더 좋은 것이고요. 만약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술토가 오히려 용신이 되는 왕수를 감당하고 제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약한 무토를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용신이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사주가 남편 덕이 없다 아니면 처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오히려 물론 처가 약간 남편이 약간 조금 드세고 그럴 수 있어도 오히려 그 강인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옆에서 다독여주고 내가 힘든 것을 할 때 내 옆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사주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명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무술이 아니라 무신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자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낙동강 오리알인 무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무술이 있기 때문에 이 식신과 이 왕제를 다 같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가 좀 있어가지고 무술이라고 해서 이거 일간이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신월에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투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한습해요. 가을은 한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어서 한습한 국세를 어떻게 돼요? 좀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무술 일지의 술토를 얻었다고 해서 무토가 뭐 식신이나 재성에 비해서 왕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가 다시 있어서 무토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만 사주의 전반적인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봤을 때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은가? 그럼 거의 이제 답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임자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자가 아니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이 키트는 아무 용도가 크게 나한테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수만 탁하게 만들 뿐이지 용도가 없는 것이고요. 임수가 신해 통근을 해서 뿌리가 튼튼한 중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왕수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 하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술토가 있어서 능히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면 그래도 무토보다는 금수의 기운이 더 세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임자는 어떻게 돼요? 수의 쪽으로 비중을 더 크게 두겠죠. 그러면 저울이 어떻게 돼요? 토에 비해서 수의 수적으로 많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제다신약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설기과다로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술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은 있고 술을 제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화토운으로 갔을 때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주 원국 자체에서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약간 평고한 즉 편중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런 사주는 반드시 화토운을 만나야지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주 자체가 더 한습한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발복할 수 없다. 오히려 화운을 만났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도 화만 있게 되면 지지로 오는 것
곳이나 천간으로 오는 곳이나 화만 오게 되면 저 수에 의해서 약간 파극을 당할 수도 있겠으니까 무토라든가 아니면은 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지만은 서로 수화충이 되진 않는다. 이것은 대운이나 세운을 같이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개축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개수하고 무토하고 무게 화해서 화기격은 되지 않지만 이건 탐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할 때 지지에서 축술형이 일어나죠. 내지는 천간에서 합을 하고 있을 때 지지로 충 내지는 형이 될 때는 천간으로 이거는 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원래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일간 옆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특히 무토 옆에 개수가 있으면 무게가 서로 합하려고 하는데 지지로 충 진술충이 된다든가, 물론 진 위에 개수는 오지 않겠지만 축술형이 된다든가, 개미 같은 경우는 술미형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수하고 무토하고 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축에도 무토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으니까 이 무토도 굉장히 왕성한 그러한 세력을 갖추고 있다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개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화 기운이 부족한 것은 약간 부족한 좀 사주 중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술중의 정화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중 정화는 그게 용도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중 정화가 원래는 화고라고 하죠. 화의 고지. 그래서 화고라고 하는데 화의 고지라고 해서 이거 화고라고 하는데, 토가 왕에서 정화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토 쪽으로 많이 설기가 되기 때문에 모양새는 있는 것 같은데 술중 정화는 크게 용도가 없다. 근데 만약에 오화를 봐서 오술 합이 된다든가 인목이 있어서 인술 반합 회국한다든가 하게 되면 요러한 경우에는 술중 정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 쓸 수 있는데, 단순히 술중 정화만 가지고는 용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는 없다 하더라도 인술이 있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본기인 오화는 빠졌다 하더라도 약간 합력이 있는 것을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중 정화는 용도가 크게 술중 정화는 용도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인중 병화는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인신충이 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중간에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 충은 약간 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신하고 유 사이에 유금이 협례해서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금이 왕해지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론 구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갖다 인신충이 돼서 인목이 깨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이 있게 되면 술중정화, 인중병화를 능히 다 쓸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술중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중병화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아서 공력이 약간 작다 하더라도, 공력이 좀 크진 않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는 장생된 병화이기 때문에 능히 용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임수도 개수는 아니지만 임수도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목도 투출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사주의 국세는 갖춘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일지에 술토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은 나름대로 관석, 칠살 간목으로서의 용도, 재성 임수로서의 용도, 그 다음에 만약 운이 이제 화운으로 가게 되면 인중병화가 인출이 됐죠. 그러면 인성으로서의 용도까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어느 정도 모양새, 짜임새는 갖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 것들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한번 더 볼까요? 병신신유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좋지 않겠죠. 무토가 술의 간신히 통근해서 간신히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데, 임수가 신금 해수에 뿌리를 더 투출된 상황에서 경신금을 보게 되면 무토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다시 재성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생신 아닙니다. 이런 것도 화운으로 가서 화가 무토를 생조해 주게 되고요. 화가 경신금을 이렇게 제어시켜 주어야지만 좀
나름대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사주 원국 자체에서 경신시, 신유시가 되면 일간무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오히려 재성이 왕해지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한습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